넷플릭스에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수만 개의 카테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평소 보이는 장르는 액션과 코미디, 로맨스 같은 큰 분류 몇 개뿐인데요. 그 너머에는 무려 36,000개가 넘는 세부 장르가 따로 존재하죠. 이는 1980년대 B급 공포영화나 프랑스 범죄 다큐처럼 극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넷플릭스 주소 끝에 특정 코드만 붙이면 이 비밀 카테고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드 1365를 입력하면 액션 어드벤처 카테고리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 수만 개의 분류는 누가 만든 걸까요? 비밀은 바로 넷플릭스가 따로 고용한 태거라는 직원들에게 있는데요. 이들은 영화 한 편을 본 뒤 결말 분위기부터 주인공의 직업까지 수십 가지 항목에 태그를 붙입니다. 이렇게 쌓인 방대한 태그가 알고리즘과 결합되어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계 최대 전자기업 삼성은 사실 국수가게였습니다. 삼성의 시작은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29세 청년 이병철이 대구에 차린 삼성상회였는데요. 자본금 3만원, 지금 가치로 약 3억 원을 들고 시작한 곳이었죠. 이곳에서 그는 직접 만든 별표국수와 동해의 건어물, 대구의 청과물을 가게에 늘어놓고 팔았습니다. 회사 이름 삼성은 크고 강한 세 개의 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별표국수 봉지에는 별 3개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별 3개 로고가 훗날 삼성그룹 로고의 시초가 되었죠.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80여 년 전 대구의 작은 국수 가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트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사실 죽은 사람들의 웃음입니다. TV 시트콤을 보면 웃긴 장면마다 청중들의 폭소가 터지는데요. 그런데 이 웃음의 정체는 진짜 방청객의 반응이 아닌 미리 녹음된 음원이죠. 이 음원의 정체는 1953년 음향 기술자 찰스 더글라스가 발명한 라프박스라는 기계인데요. 이는 청중 없이 녹화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자 오디오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졌죠. 라프박스 안에는 TV쇼 방청객들의 다양한 웃음소리 320여 개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편집자가 건반을 누르듯 박스를 조작해 장면마다 웃음을 깔아주는 방식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녹음이 70여 년 전 것이라 녹음 속 웃음소리의 주인들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는 70년 전 TV쇼 녹화장에서 박장대소했던 누군가의 웃음을 빌려 함께 웃고 있는 것이죠. 고양이의 야옹 소리는 사실 거의 인간에게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다 자란 성체들끼리는 야옹 소리를 거의 내지 않는데요. 이는 원래 새끼 고양이가 배고프거나 추울 때 어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인간과 함께 살게 된 집고양이들은 성체가 되어서도 이 소리를 계속 쓰도록 진화했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한 연구자는 12마리 고양이의 소리 패턴 100여 개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배고플 때와 쓰다듬어 주길 원할 때 등 상황마다 톤이 달라졌죠. 게다가 고양이는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맞춰 점점 고유한 소리 패턴을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듣는 야옹 소리는 인간을 위한 고양이의 맞춤형 언어인 셈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욕조 100개를 채울 만큼의 침을 만들어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0.5에서 1.5리터의 침을 분비하는데요. 1년이면 욕조 1개 분량, 80년으로 따지면 약 25,000리터에 달하죠. 이는 작은 수영장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엄청난 양을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비밀은 침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삼킨 침의 수분은 위장관을 거쳐 다시 몸으로 흡수되는데요. 흡수된 수분은 혈액을 타고 침샘으로 돌아가 새로운 침의 재료가 되죠. 우리 몸은 평생 똑같은 수분으로 침을 만들고 흡수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위산은 사실 면도날을 녹일 만큼 강력합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은 pH 1에서 2의 강력한 염산인데요. 이 정도면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산에 버금가는 수준이죠. 1997년 한 연구팀은 모이 위산에 면도날을 담그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단 2시간 만에 면도날의 두꺼운 뒷부분이 완전히 녹아 사라졌는데요. 15시간이 지나자 도구만 살짝 떼도 부러질 만큼 약해졌고, 하루가 지나자 면도날은 원래 무게의 63%까지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산이 정작 우리 위벽은 녹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위 안쪽 표면세포가 며칠마다 빠르게 재생되고 두꺼운 점액층이 산을 차단해주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 몸은 매일 금속도 녹이는 산을 품고도 끄떡없는 정교한 보호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옛 지도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마을이 일부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도 제작 회사들이 경쟁사의 무단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인데요. 다른 지도에도 가짜 마을이 그대로 등장하면 표절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례는 1920년대 미국 지도회사 직원 2명이 만든 에글로라는 마을입니다. 두 직원의 이름을 섞어 만든 이 마을은 뉴욕주 한 시골 도로 위에 표시되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뒤 경쟁사의 지도에 에글로라는 지역이 나타났고 곧바로 소송이 벌어졌죠. 하지만 경쟁사 측은 그 자리에 실제로 에글로 잡화점이 영업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위치에 잡화점을 차린 사장이 지도 위 에글로 표시를 보고 가게 이름을 정한 것이었는데요. 표절을 잡으려고 만들어둔 가짜 마을이 진짜 마을로 둔갑해버린 황당한 사건이었죠. 코스트코 핫도그는 40년째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 핫도그 세트는 1985년 코스트코 푸드코트에 처음 등장한 2,000원짜리 메뉴인데요. 이 가격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5,000원은 받아야 했지만 코스트코는 가격을 고수해왔습니다. 원가가 오를 때마다 코스트코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다른 곳에서 비용을 줄일 방법을 연구했는데요. 기존 납품업체 대신 LA와 시카고에 자체 공장을 직접 세우기까지 했죠. 40년 넘게 유지된 이 핫도그의 가격은 창업자의 강한 신념 때문이었는데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코스트코는 저렴하다는 신뢰를 주는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후임 CEO가 이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창업자는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실 잠자는 동안 재채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 인지하지 못하지만 잠든 사이에는 재채기 반사가 멈추는데요. 코에 들어온 먼지가 즉시 재채기를 유발할 정도로 많아도 마찬가지죠. 비밀은 우리가 꿈을 꾸는 렘수면이라는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뇌는 우리 몸의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데요. 꿈에서 본 행동을 실제로 따라하지 않도록 몸을 묶어두는 안전장치죠. 이때 재채기에 필요한 근육들까지 함께 멈춰 반사 자체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자극이 강한 경우에는 우리 몸이 먼저 잠에서 깨어난 뒤 재채기를 하게 되는데요. 즉, 자다가 재채기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사실 잠시 깨어났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비행기 산소 마스크는 사실 15분만 지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마스크가 공급하는 산소는 길어야 15분, 최대 20분 사이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이유는 결코 부실 설계 때문이 아닙니다. 비행기는 압력이 떨어지면 즉시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고도 3,000m 아래로 급강하는데요. 그 비상강하에 걸리는 시간이 마침 산소 마스크 작동 시간과 거의 맞아떨어지죠. 더 놀라운 사실은 마스크 안에 산소 탱크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줄을 잡아당기면 마스크 위쪽 통 안에서 화학물질이 반응해 산소를 만들어내는 원리인데요. 산소 마스크에서 나는 탄내는 사실 이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우리가 즐겨 먹는 바나나에는 사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자연 상태의 칼륨에는 극소량의 칼륨 40이라는 방사성을 내뿜는 특수한 형제가 섞여 있죠. 그래서 바나나 한 개에서도 매초 약 15번의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인체가 느끼기엔 너무 미세하지만 정밀 측정기에는 또렷이 잡히는 수준인데요. 실제로 트럭 한가득 바나나를 실으면 항구의 핵물질 탐지기가 경보를 울릴 정도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나나를 먹어도 괜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체는 칼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남는 양은 곧바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즉, 바나나는 방사성을 띠지만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아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 과일인 것이죠.